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퍼블리셔 위클리라는 잡지를 읽다가 미국의 작가들이 요즘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요동치는 미국의 사회 속에서 내가 살이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미국에 이제 작가협회가 굉장히 많은데 1912년부터 활동을 해왔었던 그런 Authors Guild가 스테이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명이 어떤 성명이냐면은 지금은 미국이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에 늘 뭐 어떤 특별한 것을 지지한다던가 반대한다던가 그런 행위를 잘 하지는 않지만, 물론 작가들도 정부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 없는 조직체가 어디 있겠어요. 다 뭐 지원금도 있고 서로 후원해주고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작가라는 직업이 가장 그래도 정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작가협회에서 얘기하기를 민주주의의 작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될 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중이 굉장히 혼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작가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다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단편 작가든 장편 작가든 그런 것을 이제 알고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성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가들을 보호한다 하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산주의를 때려잡는다는 뭐 맥카티 시대 때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자유 완전한 민주국가가 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협회에서도 1912년도에 생겼으니까 어떤 억압을 받을 때 정치적으로 항상 보호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예요. 작가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벨상이 발표될 때마다 10월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미국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이민자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정말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한 사람보다 거의 요즘에는 뭐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돼서 미국의 노벨상을 안겨주는데, 그런 식으로 작가 중에서도 고통받는다면 우리가 뭔가 목소리를 내야지 된다 하는 게 작가협회의 성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정한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샌버란디노, 브루셀,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이런 데서 테러가 일어나도 언론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많은 언론에서 우리가 왜 보도를 하지 않아 하고 다 보도한다 하고 반대적인 뭐 성명 비슷하게, 뭐 성명도 아니죠. 언론이야 다 글로써 말로써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안드 컨웨이 캠페인에서 완전히 뒤늦게 합류를 해서 이겼다는 영광을 얻게 됐고, 또 열심히 일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 저 말 할 때마다 정말 집에 있다가 뛰어나와서 어떤 때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제대로 분장도 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막기 위해, 또 이제 막기는 게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조지타운인가요? 그곳에서 정말로 어떤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안 코너웨이를 CNN 방송이 일단은 더 이상은 연사로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정도면 모르는데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민 법안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켜서 이제 미국의 안전을 위협받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서 대학살 음모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인, 그야말로 페이크 뭐라고 해야 되죠? 페이크 팩트라고 해야지 되나요? 페이크 팩트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본인 캘리안 코너웨이의 경우는 그래서 얼터너티브 팩트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1984년 조지 오웰의 그 책이 잘 팔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 진리부라는 게, 정부의 진리부 미니스트리
트루스든가요, 팩트든가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뭐 하도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백악관 대변인조차 사상 최고로 눈으로 보면 다 아는데 많은 인파가 취임식에 몰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른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얼터너티브 팩트냐 거짓이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CNN에서는 이 여성을 당분간 여성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선임 고문을 당분간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원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군요. 교육부 장관에 대한 투표. 교육부 장관 지명자인데 한 번도 교육계에서 공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나 교육에 대해서 열성이 있고 그리고 그 억만장자고요. 본인의 돈도 조금 들이고 또 기금 모금도 해서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납세자 예세금 같은 것으로 사립학교, 좋아하는 학교로 옮기도록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굉장히 반대라고 공립학교가 훨씬 많은데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이냐. 그리고는 또 이제 그 장애인 교육 같은 것에 대해서 청문회 당시에 뭔가를 잘 답변을 하지 못했고 연방 차원의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 교육은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된다고 답변을 했고 장애인들이나 일반 그 학생들의 졸업률 같은 것도 교육부 장관 지명자인데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도 2명이 그 인준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 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화당에서 한 명만 더 그 반대가 나와도 마이크 펜스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이제 그 부통령이 해야지 되게 되는 거거든요. 됐군요. confirmed. 네, 51대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화당이 2명이 그 반대를 해서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상원 의장 자격으로 찬성표를 해서 51대 5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네, and the motion to table is agreed to. Unanimous consent, the mandatory quorum call be waived. 네, 지금 이제 미치 매코넬 그 연방 그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의 음성이었고요. 네, 결국 51대 50으로 지금 그렇게 그 정말 그 반대가 많았던 베시 디버스 교육부 장관 지명자의 인준이 통과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부통령이 이렇게 그 장관 지명의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241번 1789년부터 타이브레이커 역할을 했었던 그런 그 부통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지난 9년 전에 딕 체니 부통령이 50대 50이었을 때 연방 예산에 관해서 한 표를 던져서 이제 된 것이 있었고 조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것을 그 캐스팅 보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명자에 대해서는 1986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있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처음으로 이 같은 것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험이 꼭 있다고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쁜 경험은 경험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그 방면에서 어떤 경험이 있는 게 좋죠. 예를 들면은 아무리 뭐 예를 들어 음성도 좋고 뭐 뉴스도 많이 알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아주 그 보기에도 누구나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별을 한 그 전문 분야의 그 텔레비전 앵커로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교육에 대한 열정 같은 것은 있었고 공교육 분야에서 일한 경험은 전혀 없어도 지금 미국의 새로운 교육부 장관 베시 디버스 미시건주의 그야말로 그 대단한 뭐 억만장자죠. 뭐 트럼프 행정부는 다 억만장자니까는요.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의 경우는 결국 통과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뭐 공화당이 52명 다수당이기 때문에
앤드류 퍼스터 CKE 레스토랑의 CEO 칼스 주니어가 있는 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어제 얘기를 했죠. 본인이 몇 년 전에 서류 미비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적이 있는데 몰랐고 안 뒤에는 그 사람을 이제 뭐 해고를 하면서 이제 법적 도움을 줬다. 그리고는 이제 IRS 세금을 캘리포니아주에서요 전부 다 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화당에서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알고 고쳤으니까 그 점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는요 93년도에 그 클린턴 시절이었네요. 조 베어드 정말 기억이 나는데요. 법무장관 역시 내니를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왔었어야지만 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연예 잡지 같은 데서 보도하는 것 보니까 그 카니에 웨스트요 프로듀서면서 정말로 최고의 래퍼라고 불리고 있는 카니에 웨스트가 지난번 선거에서 투표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내가 만약에 투표했다면 트럼프에게 했었을 텐데라고 12월 달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만나고 뭐 직접 대화하는 것은 너무나 변화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라고 했었던 인기인 카니에 웨스트가 갑자기 그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그 말 같은 것을 다 삭제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는다는 일시적인 그 입국 금지 행정명령 등등 트럼프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다 오프닝 게임이에요. 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성격적인 그 대통령스럽지 못함이라든가 뭐 비즈니스적인 그 결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사람들 다 알고 그에게 투표한 단 한 가지는 경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잠시 뒤에 이제 기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얕은 전망이라고 할까요?